자, 양수 K에 대해서 두 곡선과 직선 x = 1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라. 양수 K라고 했으니까 너는 3차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x 세제곱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x 세제곱이라는 건 9k 세제곱이라는 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리고 x = 1이라는 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맞죠? 맞습니다. 여기 이 넓이를 구하라는 거고요. 그러면 더 위의 식에서 더 밑의 식을 빼가지고 넓이 식을 세우면 k에 관한 식이 나오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흐름만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죠. 이렇게. 자, 0부터 1까지인데 더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빼면 k분의 1의 x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9kx 세제곱의 dx가 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적분한다는 소리는 다 k분의 1에 1 넣고 0 넣으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 보이고, 그 다음 4분의 9k에 1 넣고 0 넣으면 이렇게 될 거라는 게 보입니다. 그럼 이 녀석의 최소를 구하라는 거죠. 이렇게. 뭐 쓰면 끝입니까? 산술기하 쓰면 끝인 거 맞습니까? 그래서 산기를 쓴다. 여기까지만 흐름을 잡아드립니다. 이해되겠죠? 오케이. 85번이었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거. 한번 아프고 일어나니까 되게 상쾌해졌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908번. 자, 곡선 이것과 직선 이것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합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런 절대값식이 나오면요 무조건 분계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y 첫 번째 분계점을 이용해 주시면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있고요, x가 1보다 작을 때가 있습니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이 그냥 풀리네요. 2x에다가 x-1 마이너스 달고 풀리네요. x-1 이렇게 되겠죠. 멈추지 말고 그림까지 그리셔야죠.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분계점은 1이고요. 1을 기준으로 0과 1을 근으로 가지니까 여기에서 으악 하고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1보다 클 때는 그대로 갖고 오니까 너 그대로 갖고 오는 거고요. 예, F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1보다 작을 때는 너 뒤집어서 갖고 오는 거니까 그래프가 대칭이 돼서 이렇게 쓱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F2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y 꼴 x를 그려서 풀어라 했는데 여기가 0,0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1일 때 이 함수 값을 보면은요 2분의 1 집어넣은 거니까 2분의 1 집어넣어 보십시오. 어디다가 여기다가 2분의 1 넣고 2분의 1 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럼 1,1은 여기쯤 있겠지. 더 넣을게. 그러면 2분의 1 갈 때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이 된 거죠. 그러면 봐봐, 옆으로 2분의 1 갈 때 위로 2분의 1 갔으니까 은근히 이 기울기가 1인 걸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대충 넣더라도 y 꼴 x는 이렇게 두 점을 지나도록 이렇게 그어주셔야 되는 거지. y 꼴 x 이렇게. 그러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의 합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둘러싸인 거는 요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으로 둘러싸여야 돼요. 됐어. 자, 그럼 이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 6분의 공식 아닌가? 이것도 6분의 공식인데 이거 6분의 공식으로 구하면 되고 얘는 좀 그런가? 6분의 공식에서 이 부분을 두 번 빼야 되니까 좀 귀찮긴 하네요. 자, 갑시다. 여기에서 요 녀석을 S1이라고 합니다. 요 녀석을 내가 S2라고 할게요. S1은 굳이 적분이 필요 없죠. 부채꼴 넓이에서 삼각형 넓이 빼면 됩니다. 그래서 S1이라는 거는 부채꼴 넓이 여기에서 삼각형 넓이를 빼라 이렇게 되겠죠. 그럼 너가 반지름이 2분의 1이고 여기 90도인 거 알고 있잖아. 이렇게. 잠시만, 큰일 날 뻔했네. 뭔 헛소리입니까? 부채꼴 아니잖아. 이거 왜 부채꼴로 보이지? 이거 2차 포물선입니다, 여러분. 맞죠? 이거는 6분의 공식 쓰는 게 맞겠네. 6분의 최고창의 개수 얼마니? 마이너스 2. 절대값 마이너스 2. 근이 2분의 1에서부터 0까지니까 2분의 1 빼기 0. 이 녀석의
세제곱. 그렇다면 너는 3분의 1이 되는 거고요. 8분의 1이 되겠죠. 24분의 1이고 이렇게 됩니다. 자, S1은 구했고요. 그럼 S2를 구합시다. S2. S2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6분의 공식에서 이걸 빼. 6분의 공식에서 6분의 공식을 한 번 빼. 사라지고 한 번 더 빠지고 정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냥 적분해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를 그냥 적분으로 하려면 얘는 그냥 갖고 오면 되지만 이 관계식이랑 이 관계식이 다르니까 우리는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적분하고 뭐 그렇게 가야 되니까 좀 귀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요점부터 찾아주시거든요. F1이랑 X랑 만나는 지점이니까 참고로 F1이랑 그 X랑 만나는 거니까 2X, X-1 요 녀석이 X가 되는 거지. 그러면 X 떨어버리면 X-1이 0, 2배에 이게 1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X-1이 2분의 1이 되죠. X는 2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점이 2분의 3이 된다는 걸 압니다. 이렇게. 그러면 S2는 어떻게 가냐 하면 이 큰 6분의 1 공식 6분의 1 공식에서 어떻게 표현을 해줄까?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2분의 3. 자, 여기에서 빼라. 누구를 뺄 거냐 하면 이렇게 생긴 놈을 2개 뺄 겁니다. 그러면 요 6분의 1 공식을 빼낸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1이다. 이렇게 보면 6분의 1 공식 보입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넓이에서 얘 한번 뺐고요. 얘를 빼버리면 요만큼이 더 빠져버리죠. 그래서 다시 더하기 얼마를 해줘야 되니까? S1을 한번 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S2가 나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분의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너는 6분에다가 이 녀석의 지금 최고창의 개수가 2잖아. 그래서 2분의 3의 세제곱 빼라 6분의 너도 최고창의 개수는 2고요. 1에서 0을 빼니까 1의 세제곱. 그런데 그런 게 2개 그리고 더하기 S1 한번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 나오는 게 여기 있다. 그래서 계산하면 끝. 아이디어가 나면 되지 뭐. 됐어. 자, 요렇게까지 했을 때 유진이 어떻습니까? 납득이 됩니까? 오케이. 일단 맞네는 돼야 됩니다. 승우 어떻습니까? 맞네 됩니까? 오케이. 됐어. 910 넘어가겠습니다. 뿅. 아닌데 908이 끝났고 910으로 가야죠. 요거는 내신에 잘 나왔었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예를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이 0,2분의 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C가 있다. 그 다음 C가 함수 y 꼴 2분의 1x 제곱의 그래프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여기랑 여기서 만나네요. 그러면 요 아랫부분이 은근히 공간이 있죠. 그 아랫부분의 공간의 넓이는 a 플러스 b 파이다. a 플러스 b의 120배를 해봐라. 분수꼴로 나온다는 소리겠죠. 자, 그러면 접한다 그러면 일단 원에서 접점까지는 일단 쓰이든 안 쓰이든 간에 우리는 접선이 있다 생각했을 때 여기 90도 그어놓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90도 그어놓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 접점에서부터 으악 갔다가 접점에서부터 포물선을 따라서 내려오는 요거를 구해야 됩니다. 반지름이 2분의 4 반지름의 길이가 R이네요. 됐어. 자, 그렇다면 요 녀석의 중심이 0,2분의 3이고요.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해야 되나? 6분의 공식을 쓴다. 접점을 알아낸다. 쓴다. 됐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한 접점, 요거 모르니까 내가 이거를 t, 2분의 1 t 제곱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접점을 좌표 설정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뭐냐 하면 일단 요거는 두 점 사이 거리가 반지름 r이랑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 점 자체는 접선 기울기가 요 녀석 기울기와 수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접선 기울기는 여기를 A라고 할까요? 그러면 여기 A가 있네요. 뭐라고 할까? 접점은 보통 T라고 주잖아. 그러면 AT 얘랑 수직이더라.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러면 얘 미분해가지고 T 집어넣어 보십시오. 그냥 T가 돼요. 그 다음에 AT 기울기는 T분의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2분의 1T 제곱에다가 2분의 3을 뺍니다. 너에서 너를 빼라. 그러면 마이너스 1이더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TT 사라지니까 T 제곱 얘네들은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2를 곱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더라.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t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원에서 배웠죠? 그래서 원에서 보시면은요. 두 번째 원 여기 0,2분의 3 그럼 여기 이렇게 줘가지고 접선이 있고요. 여기가 1, 여기다가 1 집어넣어 보십시오. 2분의 1이 됩니다. 너가 이쪽으로 와서 마이너스 1,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래? 그러면 나는 지금 요 밑으로 포물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지. 좀 크게 그려보면. 그래서 나는 요 부분을 구하고 싶은 건데 다 왔네요. 너 y꼴 2분의 1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 아래 부분이 뭐냐 하면 내가 구하는 넓이 S는요 6분의 1 공식에다가 뺍니다. 6분의 1 공식에다가 요 활골을 빼면 되겠죠? 빼기 활골 이렇게 잡아주면 되지. 자 그러면 6분의 1 공식이 어떻게 되니? 6분의 1에다가 최고의 2분의 1이네요. 그래서 너 다시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니까 2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거기에다가 뺍니다. 활골을 빼면 이거 중심각이랑 이런 거 다 구해야 되니까 반지름 얼마 나옵니까? 너 빼서 제곱 그러면 루트 얼마가 되지? 2가 되는 거겠지. 1 더하기 1이니까 네 반지름 루트 2 여기가 루트 2고 여기가 루트 2인데 이 길이가 얼마니? 2가 되거든요. 그러면 1대 1대 루트 2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몇 도가 되는 겁니까? 90도가 되겠죠. 그래서 길이를 잡아내니까 너 90도가 알겠네. 그러면 활골은 부채꼴에서 삼각형을 빼면 되니까 2분의 1 r제곱 세타 빼기 삼각형 2분의 1에 루트 2 곱하기 루트 2 이렇게 보면 되겠지. r제곱 세타 아니면 원넓이의 4분의 1 뭐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편한 대로 보십시오.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답이 나옵니다. 자 시간 드릴 테니까 그래도 답까지는 내리고 가는 게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죠. 모의고사. 이걸 만약에 시작도 못했다면 접점을 자꾸 설정하고 시작하는구나. 요거부터 이제 인지를 해야겠죠. 레스. 세 문제는 끝이 났고요. 다 했는 친구들은 그거 꺼내면 됩니다. 정석.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석도 해보시고요. 도훈이는 정석도 안 갖고 왔어? 모의고사 문제를 빨리 접하십시오. 모의고사 빨리 접하고요. 모의고사 문제 한 2바퀴 돌리고 나서 N제로 들어가고 모의고사 실전을 계속 풀고 그러면 수학이 점점 재밌어집니다. 이론 공부 재미없잖아. 실전에서 팍 해야지. 오케이. 일단 가겠습니다.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1의 비율로 증가하고 높이가 매초 1cm의 비율로 감소하는 원기둥이 있다.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3cm, 높이가 10cm일 때 원기둥 부피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여라. 자, 원기둥이 있는데요. 너는 R이라 할게요. 너는 H라 할게요. 근데 매초 1의 비율로 증가한다 했으니까 나는 T초 후를 생각해야 됩니다. T초 후에 R은 뭐로 변합니까? R 플러스 T가 되겠죠. H는 매초 1의 속력으로 감소한다 했으니까 H 빼기 T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cm, 그 다음에 높이가 10cm일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기둥의 부피를 어떻다 저떻다 하고 있으니까 부피는 파이 R 제곱 H 이렇게 되는 거고요. R이랑 H는 상수 취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 초기치가 얼마인지 안 주어졌습니까? 줬어요. 어디에? 밑면에 반지름은 3cm니까 1대 원기둥 이 변하다가 3cm랑 10cm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초기치가 안 주어진 거 애매한데 3, 10 T에 관한 식을 세웠다. 초기치에 대한 변화가 없는데 아니면 이렇게 봐야지. 처음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얼마인 거요? 10인 거요. 문제를 이렇게 봐야 되겠거든요. 그럼 여기가 3 플러스 t인 거고 여기가 10 마이너스 t인 거다. 이렇게 문제가 엉성한데. 자, 그래서 부피는 이것도 좀 이상한데. 그럼 이 t가 0일 때라는 소리야? 말이 안 되잖아. 맞지? 뒤에 순간 변화를 구해라. 굳이 이거 붙이면 뭐 파이 R 제곱 H 그러면 부피를 볼륨이라고 보고요. T에 관한 식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V 프라임 T라는 거는 앞에 거 한번 미분하고요. 10-T 더하기 뒤에 거 한번 미분하고요. 파이 3 플러스 t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순간 변화율을 봐야 되니까 t에 얼마 넣으면 됩니까? 뭐 0을 넣으라 이런 뜻이겠네. 그러면 파이에다가 2에다가 0 넣으면 3, 0 넣으면 10 파이에다가 0 넣으면 9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너는 60파이에다가 더하기 9파이다. 그래서 69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이거? 초기치가 안 주어져서 되게 애매한데. 오케이. 풀었는 친구들 어떤? 답이? 51파이? 그러면 재해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뭐야 이거? 밑면에 접지를 느끼니까 매초 1cm로 비율로 증가하고 높이가 매초 1cm 비율로 감소하고 비율로 증가한다. 매초 1cm씩 증가하는 게 아니잖아. 응? 초기를 잘안 들려. 조금만 크게 말해줘. 초기치를 어. 를 3-t랑 h를 10+t가 되면 기초 후에 3대로 10. 아, 초기치를
일단 3하고 10으로 줘서는 안 되겠네요. 이 문제 해석을 잘해야겠다. 소리 여기를 다시 잡아야 되겠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1의 비율로 증가한다. 근데 일식 증가해가지고 3되고 t 되는 거. B의 순간 변화율을 구해라. 촉구에 3이 돼야 되고 10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도 미분을 한 다음에 순간 변화율을 알아내려면 t에 적당한 수를 넣어야 되는데 아니 그 t라고 줘버리면 마지막 60 마이너스 9파이면 되는 거. 그래? 그지? 이게 3이고 이게 10이라고 치면 반지름은 3 플러스 t h는 10 마이너스 t 그럼 부피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10 마이너스 t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죠? 네. 그러면 결국은 미분해서 0 넣는 거 아닙니까? 네. 변화율을 봐야 되니까 얘 프라임은 앞에 거 한번 미분하면 2에 3 플러스 t가 되고 10 마이너스 t가 안 되었나? 적었던 것 같은데? 좋았어요. 네, 플러스 파이 3 플러스 t의 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1 0 넣으면. 아까 다 이렇게 했잖아. 네. 0 넣으면 파이 2 3 10 68 0 넣으면 네. 마이너스 9파이. 마이너스 9파이 아까 더하기 9파이 했구나. 네. 네, 이렇게 되거든요. 초기치 안 줘서 저렇게 줘야 되는 게 되게 역겹네요. 네. 그냥 초기치를 주면 되죠. 왜 저렇게 표현했을까? 됐어. 8-8. 그 다음에 야 8단원이랑 9단원을 이렇게 낸 거 너무 억울하다. 한쪽씩밖에 없는 거잖아. 맞지? 10단원이 많잖아요. 아니 10단원은 많은 걸 나한테 되게 어필하면서 9단원이랑 8단원 적은 건 나한테 어필 하나도 안 하네. 난 좀 많은 줄 알았더만. 알겠습니다. 자, 또다시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증분 델타 x와 델타 y 사이에 절어 수식이 성립한다. f0가 2일 때 f2의 값을 구하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이 문제 되게 좋다고 봅니다. 전형적으로 정의를 개념을 건드리는 문제네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평균 변화율이랑 순간 변화율이라는 걸 배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배우는 건 뭐냐 하면 미분계수라는 걸 배웁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지. 미분계수의 정의를 배워야 되는데 이걸 수식으로 나타내면 F'A 이런 게 미분 정의가 되는 거지.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뭐냐면 F'A라는 거는 뭐가 되냐 하면 리미트 네, 이렇게 갈게요. 순서대로 평균 변화율 줄여서 평균. 이것도 모의고사에서 자주 나오는 건데 평균 변화율을 나타내는 수식은 다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면 막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P고 여기가 Q라고 치겠습니다. 여기가 Q고 여기가 P 이렇게. 그러면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성분 PQ의 뭐가 되는 겁니까? 기울기가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녀석은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 델타 X분의 델타 Y,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녀석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B-A분의 FB 빼기 FA 요렇게도 나타냈었지. 이 다 외우셔야 돼. 그리고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를 집어넣고 델타 X를 H로 바꿔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H분의 F에 A 플러스 H 빼기 FA 요렇게 된다고요. 자, 이게 성분의 기울기면서 평균 변화율을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순간 변화율을 배우죠. 이렇게. 근데 순간이라는 말은 자주 쓰기 때문에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냥 변화율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찰나의 순간이기 때문에 P를 어디로 보내버립니까? P를 전부 Q에 다가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 성분 기울기가 P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될 거고요. P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될 거고요. P가 근처에 오면 마치 접선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Q에서의 여기가 A잖아. Q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은 평균 변화율에다가 전부 찰나의 느낌을 주는 겁니다.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b가 0으로 a로 갈 때 b-a분의 fb 빼기 fa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a 플러스 h에다가 빼기 fa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 정도는 다 외우고 있어야 되겠지. 뭐 하나 까먹으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f'A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y'에다가 x에 a를 넣었구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함. 그리고 dy dx에다가 x에 a를 넣었구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함. dfx를 dy구나 dx구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함. 근데 x에 a를 넣었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함. 됐어. 이런 표현들을 다 알아주셔야 된다고요. 라이프니츠식 표현, 뉴턴식 표현.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알았을 때 이제 이 상식을 깔고 문제를 다시 봅니다. 솔루션. fx에 대해서 x증분을 델타 x, y증분을 델타 y. 근데 저런 관계식이 성립한다. 그러면 딱 봐도 어디가 눈에 들어오냐면 나는 여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델타 x분의 델타 y. 그래서 양변을 나누기 델타 x를 합니다. 나누기 델타 x를 하면 델타 x분의 델타 y. 이 녀석은 나눠주시면 x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의 델타 x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찰나의 순간을 주기 위해서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내줍니다. 이렇게 정의가 이제 잡힌 친구들은 그런 걸 보게 된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너는 리미트 델타 x분의 델타 y인데 그 녀석은 f'A랑 같다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델타 x니까 이 녀석은 f'x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x 플러스 1이고 너는 0으로 죽어버리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f'x가 x 플러스 1인 거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분하면 되지. fx는 2분의 1x 제곱이고요. 플러스 x고 적분함수 c가 있겠지. 그 c를 컨트롤하라고 단수한 게 좋네요. 그러면 f2는 집어넣으면 되네. 4니까 2 플러스 2. 그래서 너는 6 이렇게 돼.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로서 도함수로 엮어가는 이 표기법이 계속 바뀌잖아. 평균 변화율 리미트 걸어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이건 다 정의를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되게 좋은 문제라고 봅니다.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됐어. 9-4번. 다른 거 질문 없습니까? 그래서 잡아봅니까? 네. 5분 끄면 수업 끝? 쉬는 시간? 아니야. 알때 끝났고 연말연시. 연말인데 저는 놀아서 시작할까? 쌤 연말인데 시간 좀 일찍 맞춰보면. 아니야. 나 집에 빨리 가면 와이프한테 욕 먹어. 그래요. 같이 놀다. 놀다. 이제 연말인데 이제 새해를 가족과 함께 보내고. 똑같지 않습니까? 예. 자 보겠습니다. 다음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f0가 0일 때 나 0, x, y, 1의 모든 x, y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 대소관계를 가정에 나타내라. 이거는 수능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는 그냥 씹어 먹으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진심. 자,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양변을 x, y로 나누겠습니다. 나 조건 한번 보십시오. x도 양수고 y도 양수니까 x, y로 나누면 양수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0, x, fx, fy 그 다음에 y, fx. 자, 이렇게 성립하는데 여기에다가 나누기 x, y를 합니다. 0, y분의 fy 그 다음에 x분의 fx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언제 성립하냐면 0하고 1 사이에 있는 모든 x, y에 대해서 이게 성립합니다. 이런 수식에 대해서. 야, 그러면 이거 딱 보면 너희 그래프가 상상이 돼야 됩니다. 가조건에서 보시면은요 0,0을 지난다고 했고요. 그 다음 너희가 상상을 해야 되는 건 직선, 위볼 곡선, 아볼 곡선 이 셋 중에 저거 만족하는 걸 잡아내셔야 됩니다. 0하고 1 사이에서 x하고 y는 무조건 x가 왼쪽, y가 오른쪽이야. 근데 여기는 뭐로 볼 수 있냐면 빼기 0이 있고 빼기 f0가 있다고 보면 되지. 그럼 0,0하고 y,fy의 기울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점에서 그 기울기가 되는 거니까 y까지 그 기울기보다 x까지 그 기울기가 크려면 아볼 함수가 돼야 됩니까? 위볼 함수가 돼야 됩니까? 아볼이 되면은 여기가 x, fx가 되겠지. 그 다음 y는 여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기울기를 보시면 x분의 fx는 얘를 뜻하는 거고요. y분의 fy는 얘를 뜻합니다. 그러면 y분의 fy가 더 큰 거 보이십니까? 그러면 아볼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직선이면 등호가 성립되죠? 안 됩니다. 그러면 무슨 위볼 그래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수식을 봤을 때는요 너는 위볼 그래프입니다. 이거를 잡아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 녀석이 0,0이고요. 그 다음에 위로 볼록한 함수를 보면 이게 fx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x가 있으면 이 점이 x, fx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가 y여야 되는데 y 이렇게. 그 다음에 x가 있으면 여기가 x, 그럼 여기가 x, fx. 그러면 요 기울기, 그 다음에 요 기울기, 요게 항상 성립하려면 위볼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요 녀석의 기울기가, 요거 기울기가 x분의 fx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요 녀석의 기울기가 y분의 fy다.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수능에 이게 나왔다라는 건 모의고사에서 이제 계속 써먹겠다는 소리입니다. 됐고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0,0을 지나는 위로 볼록한 이런 fx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자, 대소관계를 조사하라 했는데 A는 F'0다. B는 F1이다. C는 0부터 1까지 적분값에 갑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B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B가 제일 편할 것 같은데요. F0라는, F1이라는 게 변화가 보여야 됩니다. A, B, C 대소 비교해라. F'0, F1. 그 다음에 2배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그 다음에 fx. 요거의 대소 비교. 이거는요, 동치가 되죠. 양변을 2로 나눕니다. 이 2를 없애기 위해서 2분의 1의 F'0 요거 볼 거고요. 2분의 1의 F1 요거 볼 거고요.
그 다음 너는 0부터 1까지 fx 이렇게 볼 겁니다. 자, 요거는 쉽대. 얘를 보시면 2분의 1에 f0에 f1에다가 곱하기 1이 생략됐다고 보면 되죠. 그러면 얘는 무슨 의미가 되냐면 가로 길이가 1이고요. 세로 길이가 f1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f1이니까 2분의 1 해주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되버리죠. 그래서 너는 삼각형 넓이가 돼. 그 다음에 요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라고 하면은요 요 부분 이 곡선의 넓이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부채꼴 넓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0, 여기가 1. 요 부분의 넓이. 그러면 파란색이 주황색보다는 크니까 아 너는 반드시 이쪽이 더 크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식이 기하학적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되게 좋죠.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f'0의 2분의 1. f'0가 뭐지 도대체? 기하학적으로. f'0가 뭡니까?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f'0 제로에서 이렇다. 값을 구하여라. 프라임 제로의 2분의 1. 이거 뭐로 해석해야 함? 프라임 제로. 저거는 의미가 뭐지?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이건 기하학적으로 의미를 잡아낼 수가 있나? f' 제로는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접선의 기울기가 이 점에서 이렇게 갖고 이 점에서 이렇게 갖고 이렇게 제로로 다가가면 기울기가 무한으로 점점 커지잖아. 무한이 되는데 무한을 반으로 나눠봤자 무한대가 되니까 일단 a가 제일 크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기하학적 의미가 있습니까?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일단 위로 볼록하려면은 0에서 이렇게 세워지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그렇긴 하죠. 네.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네요. 이 녀석의 기하학적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기하학적 의미가 없나? 프라임 제로. 이런 게 너무 쉽게 보이는데 뭐가 안 나오네. 수식에서 처리하나.
기하학적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요거는 내가 기하학적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거의 프라임 제로. 기억이 가물가물. 네, 일단 확인을 해보고 돌아와서 생각을 다시 해봐야겠네요. 12번 요거부터 또 좀 보겠습니다. 기하학적 의미가 왜 없지? 12번. 자, 이 문제입니다. 3차함수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을 때 정적분 0부터 3까지 f' 절대값 x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는 우리 테마에서 했던 겁니다. 그때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중요한 테마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얘는요 인테그랄 아니지 fb에서 fa를 빼는 거지. 근데 이거는 정적분으로 계산하면 도함수의 넓이죠. 그래서 f'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f 입장에서 보면 f 함수값의 차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되게 중요한 시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보시면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고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1이랑 3에서 그 f'이 0이 되겠지. 그래서 솔루션을 그려보시면요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3이고요 너가 f'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0이라는 거는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2차 함수에서 이거 2차 함수잖아. 이렇게. 얘가 2차 함수인데 이 길이 b가 하필 몇 대 몇입니까? 여기 길이 b가 2대 1인 거 보이십니까? 이게 길이 b가 2대 1이면 이 넓이랑 어떻게 된다고 했죠? 같다고 했었죠. 그래서 길이 b가 2대 1이므로 길이 b 2대 1이므로 여기를 a라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 a는 b랑 넓이 부분이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인테그랄 f' 입장에서 보십시오. 0부터 1까지 f'은 f1에서 누구를 빼라? f0를 빼라. 이거랑 같습니다. 근데 사실 함수값의 차로 보여야 된다고. f1에서 f0를 빼면 그냥 얼마 나오는 겁니까? 그렇지, 그냥 4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4라는 거는 이 넓이가 얼마였다는 소리입니까? 4였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넓이도 얼마였다는 소리야? 4였다는 소리지. 그걸 이제 절대값 씌우면 엎어 올리니까 플러스 4고 너는 마이너스 4 적분값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1부터 3까지 절대값 f' 요 녀석의 적분값도 그냥 4가 된다는 거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많은 테마들이 엮여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함. f' 뭐라고? 길게 가게 하면 f' 0인 거니까 예를 들어서 1제곱하면 f' 0만큼 중요할 거니까 맞아. 오, 떠올랐습니다. 맞아. 그게 맞아. 이렇게 가면 정리할 수 있겠네요. 하필 여기가 1이니까. 아까 b는 요게 b가 된다고 했고요. 오, 나이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만큼이 적분값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f'1이라는 거는 f'0라는 거는 1 곱하기 f 아까 2분의 1이 있었죠. 여기에 2분의 1에 f'0라고 보는 거고요. 이렇게. 그러면 옆으로 1 증가할 때
위로 얼마만큼 증가하냐 하면 기울기가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접선만큼 뻗어가가지고 이렇게 증가를 해주겠지. 다시 요 길이가 1이라고 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F'0니까 이 접선 기울기가 F'0라는 건 1분의 F'0가 되는 거지. 그러면 가로로 1 증가할 때 세로로는 F'0만큼 증가를 해줘야 이 기울기가 F'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수식은 2분의 1에다가 1 곱하기 F'0가 되는 거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B가 제일 작고 C가 크다. 그러면 A가 제일 크고 C고 그 다음 B가 제일 작다. 이렇게 해서 답은 몇 번이 됩니까? 네, 4번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울기 관점에서 보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됐어. 그래서 11번 요거 기울기 의미 요거 잘 파악하시고요. 수식을 기하적으로 해석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여기는 2대1 테마랑 함수값의 차가 도함수의 넓이랑 같다라는 저시야.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다 공부하셔야 합니다. 사실 바이블 문제도 내가 봤을 땐 조목조목 따져보면 정성만큼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연습하십시오. 자, 요게 12번이었고요. 그러면 13번, 14번, 요게 14번이 되겠네요. 요거는 울상권에서 학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음.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하고 조금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론합니다. 가겠습니다. 함수 fx가 0부터 2까지는 1이고요. 0부터 2까지 x fx는 4를 가져갈 때 정적분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k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구하라를 보시면요. 구하라는 0부터 2까지 얘를 전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x제곱 fx 그 다음에 2kx fx 그 다음에 k제곱 fx 요거의 dx 이 녀석의 최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인테그랄을 이제 각각 분배 법칙을 씁니다. 요렇게 분배, 요렇게 분배, 요렇게 분배. 자, 그렇다면 얘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제곱 fx 얘는 안 주어졌으니까 그대로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xfx를 보면 문제에서 4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마이너스 8k 그 다음에 fx는 1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너는 k제곱 이 녀석이 최소. 쌤 저거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눈에 이 녀석은 x라는 것에서 적분을 하면 적분했는 값에다가 x에다가 0 넣고 2 넣을 거니까 x는 더 이상 그 변수가 아닙니다. 집어넣으면 x는 사라질 변수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얘는 무슨 취급을 하셔야 됩니까? 그렇지, 너는 상수 취급을 해야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x에다가 0 넣고 2 넣고 x를 터트려 버릴 거니까 x는 미지수로 보이면 안 돼. 없어지려고. 그러면 너는 상수네. 그러면 k에 관한 몇 차식? 2차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k에 관한 2차식이 되는 거니까 너는 개형을 그려보면 여기가 k축이고요. 아래로 볼록하면서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여기가 4일 때 최소값이 나오죠. 그러면 최소가 되도록 하는 k값이 궁금한 거니까 k값은 4였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것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14, 11, 12, 14, 15, 16, 17, 18, 20. 이게 20인데 몇 번이 질문이라고? 15번? 20번까지 왔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좀 쉬십시오. 네, 뭐 때문에 답이 안 나오더노? 자, 임의의 1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모든 1차 함수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풀 때는 fx를 뭐라고 두고 풀어야 돼? ax 플러스 b 이거 대입해가지고 그냥 수치 대입하면 되는 거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분명히 모든 일차 함수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면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fx를 그냥 뭐라고 대입하면 됩니까? X. 그렇지. 그래서 way2는 그냥 너 모든 x에 대해서 다 1차 함수에 대해서 다 성립하니까 x일 때도 성립하겠지. 그게 계산이 제일 간단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게 더 빠르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저번에 해볼 수 있는 거 맞습니까? 했는데 안 나오더나? 아니요. 0부터 1까지 x 세제곱 dx가 될 거고요. p에 0부터 1까지 x dx가 될 거고요. q에 0부터 1까지 x 제곱 dx가 될 겁니다. 그럼 너는 4분의 1이 될 거고요. 너는 2분의 1p가 될 거고요. 너는 3분의 1q가 되겠지. 이렇게. 근데 양변에 12를 곱하면 3은 6p 더하기 4q더라 라는 식을 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어떤 1차 함수를 한번 넣어보면 될까? fx에 제일 간단하게 X. EX. EX? 네, EX 넣어도 되겠죠. 그래서 fx에다가 EX를 집어넣으면 여기 EX 집어넣으면 2항에 끄집어 나오고 2 끄집혀 나오고 2 끄집혀 나오니까 양변에 이 약분해버리면 똑같은 식 나올 겁니다. X 더하기 1. 그렇지. 그래서 너를 x 플러스 1을 대입을 해보는 거지. 그러면 쭉 해주시면 식이 한 개 나올 거고요. 이 두 녀석을 연립하면 된다.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풀어가지고 나오는 답이나 뭐 이렇게 푸는 거나 흐름은 똑같을 겁니다. 그냥 자기한테 더 편한 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어.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안 나오면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15번이었고요. 6, 7, 8, 9, 20 이렇게 되겠네요. 네, 가봅시다. 자, 3차함수 fx가 있다. 3차함수 fx가 미지수가 하나도 없네. 나 저거 그릴 수 있음. 근데 t가 -1보다 크거나 같은데 마이너스 1부터 t까지의 범위에서 절대값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하자. gt 값을 구해봐라. 그냥 시키는 대로 가면 되겠네요. f'x는 3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 그럼 너는 3에 x제곱 마이너스 1. 그럼 너는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겠네요. 마이너스 1, 1, f 프라임. 이렇게. 그러면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거니까 너는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너 F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t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시면 요 점이 얼마냐 하면 그때 값이 되는데 마이너스 1,1이 되네요. 1 이렇게. 그 다음에 1 집어넣어 주시면은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t까지 절대값 fx라고 했네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고 정중간에 0이 있을 건데 0 집어넣으면 여기가 0,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럼 x축은 여기 정중간에 이렇게 쫙 비집고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꺾어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일 때 1까지 갈 거고요. 0일 때 마이너스 1까지 가니까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이런 그래프지. 그럼 그 녀석을 이제 접어 올리는 거니까 f 절대값 x는 여기서 꺾여 올라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0일 때 1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하필 1이 되도록 쫙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쫙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1인데 3이 돼. 이런 상황들. 자, 그러면 이렇게 봐야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t라는 거 생각을 해보십시오. t를 만약에 여기까지 잡으면 마이너스 1부터 t까지 중에서 가장 뭐한 거? 최대값을 gt라고 한대. 그럼 t를 여기 잡아봤자 최대값은 여기입니다. t를 여기 잡아봤자 최대값은 여기 계속 최대값은 저기가 되죠.
그렇게 하다가 t를 여기 잡아도 여기서부터 2까지 끊어서 보면 최대값은 너니까 최대값은 얘랑 같겠지. 1로. 그러면 여기까지는 계속 최대값은 1, 1, 1, 1, 1,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최대값은 1, 1, 1, 1 나오다가 t를 어디로 잡냐 하면 여기까지 잡습니다. t를 여기로 잡으면 마이너스 1부터 t까지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만큼의 그래프에서 최대값은 누구냐 하면 얘가 된다라는 거지. 아, 그래서 최대값은 너가 된다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최대가 이렇게 오다가 쭉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거지. 그리고 1 이상에서는 관심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까지만 적분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올라가는 이 그래프가 G 그래프가 된다는 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유진이 이렇게 했을 때 이해되면 안 돼. 그냥 습관적으로 끄덕이면 안 되고. 주연아, 이거 납득이 됩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t에다가 숫자를 넣어보십시오. 마이너스 1부터 x는 t에다가 0까지 이렇게 넣어보십시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할까요? 이렇게. 그럼 t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넣었으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야지. 아, 그러면 g의 마이너스 2분의 1은 요 범위에서 최대값을 갖고 오라 했습니다. 얼마가 되는 겁니까? 1이 되는 거지. 여기서 제일 최대값이니까 이렇게 끊으면 요 구간에서 제일 최대값은 넣어. 그걸 g 마이너스 2분의 1로 본다면 그럼 t에다가 얼마 넣어볼까? 마이너스 3분의 1 넣어봅시다. t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넣으면 요 섹션에서 제일 큰 값을 g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은 여기서 한 요 정도 가는 거니까 또 요 섹션에서 제일 큰 거 보면 여기가 제일 큰 값이죠. 그럼 너도 1이겠네. 이렇게 된다고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0도 넣어보십시오. 그러면 G0가 얼마인지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보시면 너는 계속 여기가 최대값이니까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t가 0보다 조금이라도 커지면 요 t에 대해서 함수값이 제일 큰 건 0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점이 그대로 지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g의 그 적분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요 사각형 넓이에다가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S1 더하기 S2. 아, 그래서 gx라는 거는 gt라고 할까요? gt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그냥 1입니다. 마이너스 1부터 t 0까지는 그냥 1.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는 요 그래프 그대로 따라가죠. 근데 꺾어 올린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t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분해라 그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1을 적분하면 되고요. 0부터 1까지는 t 세제곱 3t 플러스 1 요거 적분해주면 값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기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t에다가 숫자를 때려 넣습니다. 몇 개를. 그래서 GT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된다라는 걸 인지를 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것만 해내면 이런 문제는 쉽게 이해가 됩니다. 됐어. 자, 이렇게 하면 20번까지는 해결했음. 그 다음에 9단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적분해서 답이 안 나오면 또 질문하셔야 함. 9번. 11번이라 했는데 11번 문제 모양 좀 보자. F에 F가 있는 거예요. 이거 넘어간 겁니까? 전입니까? 후입니까? 이겁니까? 오케이. 나와네. 자, 합성함수가 있는데요.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F의 개수의 합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딴 거 필요 없고요. 얘 보십시오. 수능에서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유형이 몇 가지 있습니까? 3가지. 그 중에 얘는 몇 번이죠?
그렇지. 그런 거 빨리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교과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공부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유형 2번이고요. 행동 강령은 x에 얼마 대입해라. 0 대입해라. 양변 뭐 해라. 미분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음. 해야 함. 자, 그러면 좌변이 fx라고 돼 있는데 다항식 fx라고 한답니다. 다항식 fx. 이거 뭐 해야 되는 소리야 이거? 차수 추론하라는 소리죠. 이 차수 추론 해봤습니까? 이거 어쩔 수 없다. 이 차수 추론을 생각 못해내면 진짜 곤란합니다. 차수 추론. 그러면 f가 빵차일 때 한번 보십시오. 좌변은 몇 차가 됩니까? 빵차에다가 빵차 넣으면 그렇지, 빵차가 되는 거지. 우변은 몇 차가 되는데? 빵차 적분하면 1차. 그럼 여기 2차 되는 거 맞습니까? 아, 그러면 두 개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아, 빵차 안 돼. 그래, 1차. 좌변 1차. 1차를 1차에 넣어. 몇 차가 될까? 그렇지, 1차가 되는 거죠. 우변은 뭐가 되죠? 1차 적분하면 2차. 2차 교묘하게 컨트롤되면. 나 이 문제 너희랑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데자뷰가 생기는데 어디서 해봤지? 정석에서 했던 거 맞습니까? RPM에서 했나? 아, 어디서 했던 것 같습니다. 맞죠? 예, 우리 다음 했습니다. 네. 와. 11번이야. 이런 거 스스로 내가 사실 또 교육에 이제 관심 있어 도직을 듣고 막 했잖아. 그렇게 해보면 있잖아. 너희 수학을 보면은 이 빌드업을 잘하려면 이거는 통계치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연산이 있고요. 그 다음 연산 다음에 너희한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수학을 할 때 연계사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해석사고가 있습니다. 이거는 너희가 좀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연산은 그냥 산수니까 치우고요.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연계사고라는 건 뭐냐면은 수학 문제를 볼 때 이거 해봤는데 여기서 저기서 봤던 문제인데 여기서 또 나오네? 그러면 저번처럼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 그게 연계사고입니다. 정석이 많이 팔렸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위에 보기처럼 똑같이 따라하면 밑에 유제가 풀리기 때문에 정석 한 개 풀고 밑에 거 스스로 해보고 위에 거 이해하고 밑에 거 스스로 해보고 연계사고를 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뒤로 가면 아이들이 이제 비읍시읒이 되어 가다 보니 너희는 한 문제 보여주고 밑에 유제 한두 개 풀어라 하니까 스스로 해석을 못 치네. 이런 비읍시읒들 만들자 센 해가지고 센을 때리는 거죠. 유형을 몇 개씩 갖다 때리는 겁니다. 오, 이제 나 좀 할 수 있겠음. 이런 느낌을 갖는 거죠. 그런 건 전부 다 연계사고가 되는 거고요. 해석사고는 뭐냐 하면 이때까지 내가 본 적이 없는 거야. 이 문제 본 적 없는데 근데 이제 문제를 또 한 번 더 읽고 또 한 번 더 읽고 그래프도 그려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풀어나가는 것. 그거를 해석사고라고 하죠. 그러면 어려운 문제는 전부 해석사고 쪽으로 가는 건 맞아. 그런데 경험적으로 보면은요. 학교 내신을 잘 따는 거는요. 해석사고를 잘하는 아이가 있고 연계사고를 잘하는 아이가 있는데 학교 내신은 연계사고 잘하는 애들이 훨씬 잘 땁니다. 그래서 내신 등급이 1점 얼마다 그런 애들은 진짜 전교 1, 2, 3등 하는 애들은 둘 다 잘하는 거지. 뭐 하나만 편집합니까? 당연히 둘 다 잘하는 건데 그 치열한 2등급 싸움 1등급으로 진입하기 위한 그들의 꼬리 싸움 그 싸움은요. 연계사고에서 갈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차피 학교 변별력은 학성고 가는 거 아니면 학성고는 변별력 문제가 한 4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성곽여고, 울여고, 그 다음에 신정고 이런 데는 변별력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도 객관식이기 때문에 잘 찍어버리면 뒤집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2문제 평균적으로 학고 빼고 그러면 2문제가 변별력이라고 치면 20문제 중에 2문제가 변별력이면 나머지 문제는 변별력이 아니라는 거야. 연계사고로 짧은 시간 안에 다 풀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거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느낌을 못 받아버리면 걔는 이제 안 된다는 거지. 이거 본 적이 있는데 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으려면 모든 문제를 내가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했던 문제를 또 질문한다. 연계사고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된다고요. 위험한 공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연계사고 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문제를 자꾸 분석을 하십시오.
문제 번호 옆에다가 내가 왜 틀렸는지를 한번 적어보는 것. 그것이 연계사고를 끌어내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자기만의 기고, 자기만의 근거. 그리고 모의고사 풀고 엔제 풀고 막 디립다 어렵게 푸는 거는 연계사고가 되는 가정 하에서 해석사고를 해서 더 좋은 성적을 얻겠다 이런 거지. 연계사고가 안 되는데 해석사고만 계속 하는 애들은 결국 내신을 못 따고 정시로가 되고 수능 망해서 재수 이렇게 가는 흐름입니다. 진짜. 그래. 연계사고가 안 되는 애들은 그래. 왜냐하면 과거의 경험에서부터 지식을 못 끌어내거든. 그러면 해석사고 하는, 연계사고 안 되는 애들이 해석사고 한다 치고 엔제 막 드리블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순간 집중해서 문제 열나 풉니다. 다행히 풀리면 땡큐인데 안 풀리잖아? 집에서 복습 안 해. 그러면 백날 이거 풀어봤자, 엔제 풀어봤자 실력으로 환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복습을 해라, 니게라.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11번이었습니다. 12번, 13번, 14번, 15번. 요게 되겠네요.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성인 fx가 모든 x에 대해서 등식이 만족한다. a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것도 딱 보면 이제 식상하다, 식상해. 유형 2번입니다. 이건 수능 칠 때까지 행동 강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x에다가 a를 넣어봅니다. 상상만 해봐. 좌변이 0인데 우변도 얼마입니까? 0이죠. 그냥 0은 0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 문제에서 좀 의미 없네. 양변 뭐도 해봅니까? 미분도 해봐야 되잖아. 절대값 미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값이 있으면 전부 쪼개놓고 미분을 하는 겁니다. FFT, DT는요, 두 가지가 나뉘겠지. X 플러스 1에다가 그냥 풀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달고 풀릴 수도 있죠. 이거는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요. 너는 X가 A보다 작을 때겠지. 이렇게 해놓고 미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분을 한번 해주시면요. 좌변은 뭐가 됩니까? F 얼마? 미분하면 좌변 F X가 되겠지. 그럼 우변은 이거 미분하는 거잖아. 그러면 2X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부호만 바꿨으니까 마이너스 2X 이렇게 쳐볼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a 플러스 뭐 이렇게 되겠죠. 됐어. 그래서 얘가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a보다 작을 때. 분계점이 a네. 그럼 살포시 a 넣어보는 거죠. a를 넣으면 a 빼기 1, a를 넣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1. 두 개가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문제에서 무슨 함수래? 연속 함수래. 그럼 두 개가 붙어야겠네. 너님 분계점. 에이, 그러면 a 집어넣어 보시면은요. 여기에 a 넣어보라고요. 그러면 a 마이너스 1하고 연속. 그 다음에 너 a 넣어보라고요. 마이너스 a 플러스 1. 그게 같아야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a 값이 나옵니다. 답은 못 적어도 되겠습니다. 오케이. 15. 네. 다시 어디 불러주세요. x는 어. 했을 때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냥 해야 되는데 2x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한수가 잘못됐습니까? 바로 치면 안 돼. 바로 치면 안 돼? 네. 마이너스 ax 플러스 1x 1이 돼야 됩니까? 네. 그러면 괄호 없이 이렇게 됩니까? 네. 그러면 마이너스 a 아니지 a 집어넣으면 a 플러스 1이 됩니까? 이렇게. 그 밑에 거는 맞아요? 다르겠지. 마이너스 달았으니까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1. 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진짜 유형 2번에서 가르쳐주는 행동 강령에다가 절대값을 끼워 넣었고요. 요즘 너희한테 킬러 문제, 준킬러 문제 만드는 가장 극강의 기호가 절대값이라 했고 합성함수 기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문제 나오면 나는 무조건 맞춰내겠다 라는 의욕이 뿜뿜 하셔야 됩니다. 됐어. 15번. 그 다음에 16번. 요 문제입니다.
자, 가족과 0부터 2까지 접근하면 20입니다. 네.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오케이. 임의의 실수 x라면 너 항등식이구나. 항등식이면 내 마음대로 조작해도 되는데, 오케이. 자, 그렇다면 너를 보니까 유형 2번인 게 보이고요. 일단 기본적인 행동 강령은 합시다. 솔루션. 첫 번째, 나에서 x에다가 0을 넣어보겠지. 이렇게. 그러면 좌변은 0이 될 거고요. 우변도 얼마가 됩니까? 0이 되겠죠. 아, 그럼 너 0은 0이다.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그래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라고 했으니까 뭐도 넣어봅니까? 항등식이니까 넣고 싶은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2? 2도 넣어보고 싶습니다. 다 넣어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x에다가 2를 넣어봤다 칠게 그냥.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거니까. 그럼 좌변은 얼마로 바뀜? 여기 2 넣었으니까 좌변 얼마로 바뀜? 20이 되겠지. 우변은 4에다가 0부터 알파까지 ft, dt 이렇게 되겠지. 이거 알파입니까? a입니까? a겠지? 이렇게. 아, 그러면 5는 0부터 a까지 ft, dt다. 뭐 쓰일지 안 쓰일지만 모르겠지만 그렇게 적어보자고요. 근데 또 넣고 싶은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a도 넣어보고 싶습니다. 다 해봐야죠. x에다가 a도 넣어봅니다. 왜? 항등식이니까. 그러면 좌변이 0부터 a까지 ft, dt가 되고 그 다음에 a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0부터 a까지 ft, dt가 됩니다. 그러면 너 어떤 임의의 상수가 될 거니까 약분을 해주면 a 제곱이 1인 겁니다. 그러면 a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1이 되는 겁니다. 요거 하는 게 잡아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항등식 표현에서 적당한 숫자를 넣어보는 거는 아주 당연한 발상입니다.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때에 따라 다르니까 다 해보고 판단해야 함. 자, 그래놓고 우리는 양변 뭐도 해봐야 됩니까? 그렇죠. 미분도 해봐야 돼요. 됐네요. A가 1인 걸 아는 상태에서 미분하는 거니까 좌변은 fx가 되는 거고요. 2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ft, dt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응당 요 녀석을 보면 이거는 또 유형 몇 번이 됩니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서 유형 몇 번? 1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대화가 돼야지. 0부터 1까지 접근하면 너는 하나의 상수니까 너를 뭐라고 하자? K라 하자. 그러면 fx는 2kx 이렇게 줄 수 있겠지. 여기에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t, dt 요 녀석을 t라 하자, k라 하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fx가 얘니까 우리 늘 해왔잖아. 이걸 여기 집어넣는다고.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0부터 1까지 집어넣어 주시면 2kt dt 그게 k더라. 그러면 t에 관한 식이니까 양변을 얼마로 약분? k로 약분하면 kt제곱 여기에다가 0하고 1 넣으면 k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네요. k는 k다. 그래서 도움이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이 fx를 또 이제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여기에 집어넣어요. 여기에 집어넣어 주시면은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이게 이미 나와 있네요. k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게 5라고 나와 있는 거 맞죠? 이미 나와 있는데 내가 이 짓을 왜 했지? 0부터 1까지 이거 1인 거 알아냈잖아. 그럼 0부터 1까지 ft는 그냥 얼마라고? 5라고. 그럼 이게 얼마로 죽으면 됩니까? 5로 바뀌면 되겠네요. k 드립입니다. ac, x 이렇게 주면 되겠지. 그럼 fx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fa라는 거는 f1을 구하라는 거네. 그러면 나는 c분의 이렇게 되는 거지. 일단 항등식과 행동 강령 이런 것들 잘 기억하십시오. 16번이었습니다. 좋은 문제. 넘어갑니다. 18번. 17번, 18번. 마지막 문제네요. 힘을 내십시오. 이거 뭡니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저 녀석이 성립할 때 값을 구해라. 오케이.
그래. 네. 어쩔 수 없네. 자, 얘를 보니까 이거 보십시오. 얘 유형 몇 번입니까? 그렇지. 유형 2번 아닙니다. 유형 몇 번? 네, 유형 3번입니다. P 적분함수에 적분 변수 T 말고 다른 변수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저거 밀어내기 하고 적분하라고, 미분하고 뭐 다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형 3번은 x를 밖으로 밀어내면 유형 2번으로 바뀌니까 유형 2번처럼 풀면 되는데, 여기가 fx면 우리가 워낙 자주 나오는 거니까 외우자 했는데 여기 제곱이 있네요. 그럼 이거는 정석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솔루션 첫 번째 갑니다. 적분 모의고사 풀어보면은요, 어려운 모의고사, 중킬러 이상의 모의고사는 웬만하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로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형 1, 2, 3은 무조건 연습 많이 해야 함. 1월달 되면 수능 특강 나오는 거 아시죠? 수능 특강 당연히 사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수능 그 수특까지 했으면 당연히 수능 특강 사서 풀어야 됩니다. 미루고 그러지 마시고. 좀 미뤄도 되고. 아 그래? 가야죠. 해야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x 밀어내야 되니까 0부터 x까지 분배 법칙을 씁니다. x의 f제곱 빼기 t의 f제곱 이렇게 축약해서 적을게요. 6배. 너도 t가 있고 x가 있으니까 밀어내기 해야 되겠네. 이걸 한다고 귀찮아 죽겠네. 좋은 방법이 없을까? 우변은 뭔가 좀 건드리고 싶은 느낌 같은 느낌? 없나? 한다. 해야죠. 0부터 1까지 x 세제곱에 t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x제곱 그 다음에 dt 이렇게 됩니다. 자, x 밀어내겠습니다. x 밀어내고 0부터 x까지 f제곱 t dt 마이너스 0부터 x까지 t f제곱 t dt 그 녀석이 6에다가 0부터 1에 밀어내기 하십시오. x 세제곱에 t제곱 마이너스 2t x 4제곱 x 5t 이렇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x에 0 집어넣는 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게 보입니다. 0 넣고 등호성립. x에 0 넣는 건 안 할 거야. 그래서 양변에 미분을 할 건데요. 미분할 때 이 3번 유형의 주의점이 뭐냐 하면 요것도 x에 관한 함수인데 요것도 x에 관한 함수거든. 그 x에 관한 함수 두 개를 곱해놨기 때문에 이거 미분할 때 곱미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거 한번 미분하고요. 뒤에 거 한번 미분해 주셔야 돼요. 앞에 거 미분하면 인테그랄 0부터 x f제곱 t dt 요거 살아남고요.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한번 미분하면 f제곱 x 요게 됩니다. 요거 미분하면 곱 갈아입고 나온다 했죠? 마이너스 x f제곱 x 이렇게 되고요. 우변은 적분을 합시다. 너는 어떤 모양인지 잘 생각해보고 0, 1은 워낙 쉬우니까 집어넣어 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가 사라지면 좌변은 0부터 x까지 ft의 제곱 dt 자, 이렇게 있는 거고요. 구하라는 놈 아닙니까 이거?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t에 관해서 적분합니다. 너 상수식을 t에 관해서 적분 3분의 1이 있을 거고 x 세제곱이 있겠네요. 5분의 1이 있을 거고 t가 있겠네요. 뭔 소리야? t에다가 적분을 해야 되잖아. 얘 적분을 하면 3분의 1이 있을 거고 x 세제곱이 있을 거고 t 적분하면 마이너스 x 4제곱이 있을 거고 t가 없으니까 적분하면 x 5제곱이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철저하게 t에 관해서 적분을 한 겁니다. 자, 그럼 6을 분배 법칙 쓰면 2x 세제곱 6x 4제곱 6x 5제곱 이렇게 되네요. 근데 문제에서 봐봐. 구하라고 있는 건 x에 얼마 넣으면 끝?
1 넣으면 끝이죠. 그래서 x에다가 1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구하라 하는 거는 그리고 너는 1 넣고 1 넣고 1 넣어주시면 2 이렇게 나오네요. 되겠습니까? 오케이. 정적분 함수 공부 많이 하십시오. 결국 중킬러는 정적분 함수입니다. 정적분 함수. 앞에서 배웠던 정적분 계산과 그 다음 부정적분 계산은 정적분 함수 하려고 배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한 문제는 기하학적 의미가 될 겁니다.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 공부하셔야 그러면 그 다음까지 끝이 나네요. 맞습니까? 좋아. 그러면 10년 맞이로 한 7분 정도 일정 맞춰줄 수는 있습니다. 자, 복펜. 복펜은 풀이 중. 자, 풀이 중에서 숫자 안 바꾸고 낼 테니까 비워내지 마시고 못 풀지 마십시오. 여기 딱 적어놨잖아. 이쪽 찍어놨어요. 그 다음에 HW. 오늘 화요일이니까 목요일까지 와야 되겠네요. 자, 목요일까지 보시면은요. 정석이 몇 문제가 있지? 26문제야. 이 정도 배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석 11단 아닌 게 어때요? 10단. 근데 내일 빨간 날이라서 학교 안 가나? 내일 빨간 날이요? 근데 11단원이 몇 문제야 근데? 20문제. 20문제야? 안 돼요. 안 돼요. 쌤 놀러 가야죠. 진짜 이거 안 맞아. 그래서 놀러 가야 돼. 네, 10단원은 대신 꼭 해봅시다. 네. 일찍 마치면 돼요. 다음 주 화요일 목요일 날 신규 진도 나갈 것 같은데?